우리 구분구적법 처음 설명할 때요. 이 구분구적법은 결국 넓이나 부피를 구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태까지는 우리가 계속해서 넓이만 구했었죠. 그래서 이번 유형정리 시간에는 부피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우리 아마 이 원뿔의 부피 구하는 방법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 곱하기 3분의 1입니다. 모든 뿔의 부피를 구할 때에는요. 기둥의 부피를 구한 다음에 곱하기 3분의 1을 합니다. 근데 왜 3분의 1을 하냐 이거야. 이 부피 구하는 방법을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는데요. 초등학교 때 왜 3분의 1을 곱하는지 설명해 주지 않았다라는 거지, 선생님이. 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땐 구분구적법을 몰랐으니까. 그래서 나쁜 선생님들은 어떻게 가르쳐 줬냐 하면요. 야, 쓸데없는 질문하지 말고 외워. 이렇게 가르쳐 줬고요. 좋은 선생님들은 어떻게 가르쳐 주셨냐 하면 실제로 밑면의 넓이와 높이가 똑같은 뿔 하나와 기둥 하나를 가져오신 다음에 이 뿔에다가 물을 채워서 가득 물을 채운 후 그 물을 기둥 쪽에 부어서 딱 3분의 1까지만 높이가 차는 걸 보여주신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다.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고 있단 말이야. 맞죠? 그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도요. 사실 눈으로 보는 애들과 그냥 외워라고 해서 강압적으로 배운 애들은 나중에 큰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차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차이가 나올 것 같지. 그지? 그래서 오늘 드디어 왜 그게 3분의 1이 되는지를 우리가 수학적으로 한번 밝혀보자. 이거 밝혀보자. 드디어 같이 한번 해볼까요? 보자. 원뿔을 우리가 기준으로 얘기를 해볼 겁니다.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r이고 높이가 h인 직원뿔의 부피를 구분구적법을 이용하여 구하시오. 야, 이 직원뿔은 뭐냐면요. 요 원뿔의 끝점 있죠. 여기서 쭉 그지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그 수선의 발이 밑면의 원의 중심에 떨어지는 이러한 원뿔을 우리가 직원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똑바로 서 있는 이쁜 원뿔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 원뿔의 부피를 어떻게 구할 거냐면요. 봐. 높이를 n등분할 겁니다. 이 높이를. 그지? 그리고 그 높이를 n등분한 점에서 이렇게 자를 거야. 원뿔을. 원뿔을 자르면 이러한 단면들이 생기겠죠? 이 단면도 뭐겠어? 당연히 원이겠죠. 그죠? 요 원을 밑면으로 하고 이 높이를 n등분했으니까 이 n등분한 것 중에 하나, 즉 n분의 h가 되겠죠? 요걸 높이로 하는 원기둥을 생각할 거야. 이 원기둥의 부피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야. 어떻게 구하는지. 그래서 이 원기둥의 부피들의 합으로부터 이 원뿔의 부피를 구해보자. 라는 게 바로 부피를 구하는 구분구적법.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요. 여러분들 이거 여러분들 그 결혼식장에서 볼 수 있는 웨딩 케이크 보시면 돼요. 예, 여러분은 앞으로 절대 볼 수 없겠지만 이 웨딩 케이크들의 단수가 몇 단이냐 이거잖아. 높이를 똑같이 유지하는 상태에서 이 단수를 계속 개수를 늘려가는 거야. 그러면 이 원기둥들 하나하나 넓이의 합이 원뿔의 부피에 가까워질 거다라는 거로부터 우리가 구분구적법이 출발하는 거다. 이랬잖아요. 됐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지 보자 이거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입체를 들여다볼 때요. 입체를 3차원으로 생각하면 이거 생각하기 되게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입체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항상 정면샷을 보든지 측면샷을 보든지 위에서 내려다본 항공샷을 보면서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쉽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정면샷을 볼 겁니다. 정면샷을 보면 이렇게 그냥 삼각형으로 보이겠죠. 높이는 요 놈이고요. 그죠? 밑면은 요걸로 보시면 됩니다. 이 그림이 뭘 뜻하는지 알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높이를 n등분했다 그랬으니까 n개로 쪼갠 겁니다. 그러면 요거 하나에, 그죠? 여기 눈에 보이시죠? 요거 하나 높이가 얼마겠어? 전체 높이 h를 n등분을 했으니까 당연히 n분의 h가 됩니다. 이건 여러분들 금방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봐.
이 첫 번째 원기둥의 요 밑면의 반지름을 어떤 식으로 구하냐 하면요. 여기에 요렇게 그린 놈이 그지? 여기에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라는 거 눈에 보이십니까? 그쵸?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렇게 그려진 요 놈이 이 그림에서는 요 길이와 똑같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됐죠? 자, 그러면 이 길이들이 바로 첫 번째 원기둥의 반지름, 지름. 그 다음에 요 파란색이 두 번째 원기둥의 지름. 이렇게 되는 거 할 거 아니야. 얘네들을 어떻게 구할 거냐라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 보자. 맨 위에 있는 것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맨 위에 있는 거 요 놈은, 그지? 요 놈이 지름이잖아. 그 놈이 얘랑 똑같거든요. 그럼 우리는 뭘 생각하면 되냐 하면 너무 쉽더라 이거야. 얘를 반으로 쪼갭시다. 그냥 요렇게 더 쫙 나눠가지고 생각을 해보면요. 이 삼각형들이 전부 닮은 꼴이 되는 게 보이십니까? 어떤 삼각형? 이 가장 큰 삼각형과 그 다음에 요 첫 번째로 볼 요 조그만 삼각형들이 모두 다 닮은 꼴이 됩니다. 그치? 그러면 볼까요? 우리가 요렇게 그려놓고 본다면 이게 이제 가장 큰 삼각형이고요. 그 다음에 가장 작은 삼각형이 됩니다. 그때 이 길이는 h, 이 길이는 r인 거죠. 근데 요때 요 길이가 n분의 h인 걸 알고 있단 말이야. 그때 요게 얼마인지는 비례식으로 그냥 구할 수가 있습니다. 즉 h 대 r은 n분의 h 대 얘를 뭐라 그럴까? r1 이렇게 해볼까요? 그러면 r1이라는 놈은 뭐가 되는 거겠니? 당연히 n분의 r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됐죠? 비례식으로부터 금방 구해. 그래서 첫 번째 원기둥의 반지름은요 n분의 r이 됩니다. 맞죠? 그럼 두 번째 원의 반지름을 보자 이거야. 두 번째 원의 반지름은 이제 요 길이를 갖고 얘기를 하면 되겠죠? 그쵸? 그러면 여기서는 요 길이가 됩니다. 맞습니까? 그럼 이제 또 닮은 비를 이용하는 거지. h 대 r은 자 이거 높이가 얼마로 바뀌었어요? n분의 h의 2배죠. n분의 2h로 바뀝니다. 그럼 여기가 2h로 바뀌는 거니까 당연히 여기도 2r로 바뀌겠죠. 끝났다 이거야. 두 번째 원기둥의 요 반지름은 n분의 2r이 됩니다. 이제 알겠죠? 세 번째 건 뭘로 바뀌겠어? n분의 3r. 그쵸? 그 다음 요 마지막에서 두 번째 거 요놈은 뭐로 바뀌겠어? n분의 n-2r. 마지막 거는 n분의 n-1r 이렇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응?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부피들을 다 구해보면요 어떻게 되냐 하면 이 반지름들이 n분의 r, n분의 2r, n분의 3r로 나가고 높이는 전부 다 n분의 h이기 때문에 이 원기둥들의 부피는 어떻게 쓸 수 있어? 밑면의 넓이는 n분의 예를 들어 첫 번째 거는 r의 제곱 파이가 되고요. 그때 높이는 n분의 h 이렇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게 첫 번째 원기둥의 부피가 돼요. 이해가 되죠? 두 번째 거는 n분의 2r의 제곱 파이 곱하기 n분의 h 이런 식이잖아. 그래서 이것들을 이런 식으로 주르륵 더해간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공통적인 걸로 묶어내면 파이가 전부 다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n세제곱들이 분모에 다 들어있죠? 그 다음에 r제곱들, h들 다 들어있으니까 이거 밖으로 빼내고 내면 나머지들은 1의 제곱, 2의 제곱, 그래서 n-1의 제곱이 된다라는 겁니다. 요 놈을 시그마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고요. 자, 요 시그마로 표현한 식에서 요 부분이 누구랑 똑같냐 하면 바로 6분의 n-1 곱하기 n 곱하기 2n-1과 똑같은 거죠. 따라서 얘를 깔끔하게 정리하면 n은 n들끼리 묶어주면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n과 관련 없는 놈들은 요 앞으로 빼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우리가 구하는 부피를 v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n개 원기둥들의 부피합 vn에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극한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 중에서 파이 r제곱 h는 n과 관련 없는 놈이니까 그냥 앞으로 빼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파이 r제곱 h가 되는 거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적에 남는 놈은 6n제곱분의 자 이거 전개해봤자 2n제곱의 어쩌고로 나가는 거 보이시죠?
따라서 뭐가 되는 거야? 요 극한이 3분의 1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파이 r 제곱 h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뭔데? 원뿔의 밑면의 넓이. 얘가 뭔데? 높이. 그 다음에 왜 3분의 1이 곱해지는지가 드디어 의문이 풀렸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뿔의 부피를 구할 수가 있어요. 됐죠? 자, 그럼 이건 봐라. 이 원기둥들의 부피의 합은요, 원래 우리가 구하려고 했던 원뿔의 부피보다는 더 작습니다. 그런데 이 원기둥들의 개수 n을 늘려가면 늘려갈수록 부피 합이 점점점 커지면서 원뿔의 부피에 가까워지게 되겠죠. 그럼 우리가 얘를 어떻게 볼 수도 있냐면 이 밑면의 반지름들을 이렇게 볼 수도 있단 말이야. 즉 이렇게 본다면 이 원기둥들의 부피의 합이 원래 원뿔의 부피보다 더 크죠. 그렇지만 이 원기둥들의 개수를 늘려가면 늘려갈수록 부피들의 합이 점점점 줄어들면서 결국 어디에? 원뿔의 부피에 가까이 다가올 거다라는 겁니다. 자, 이 과정은 여기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결과는 똑같습니다. 파이 r 제곱 h 앞에 3분의 1이 곱해진다가 나오게 됩니다. 알겠죠? 요건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해보도록 하시고요. 자, 요 문제를 봅시다. 요 문제.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사각형을 밑면으로 하고 높이가 h인 정사각뿔의 부피를 구분 구적법으로 구해보자 라는 거죠. 그림 대충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런 식이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돼서 여기가 이렇게. 그죠? 여기도 점선이 돼야 되겠다. 이겁니다. 이거. 얘의 그 밑면이 한 변의 길이가 a래요. 그러니까 요 길이가 a가 되는 거야. 요 길이도 a가 되고 높이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딱 여기다 내린 요 높이가 h인 요 정사각뿔의 부피를 구분 구적법으로 구해봐라. 이겁니다. 그럼 똑같아. 우리 어떤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응? 얘를 요렇게 정사각 뭐로? 그 정사각 기둥으로 다 쪼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렇게 그려서 요 정사각 기둥의 부피를 먼저 구하시고요. 그죠? 그 다음에 그 윗단에다 또 하나를 그리는 거지. 요런 식으로. 요렇게. 이해가 됩니까? 요런 식으로 또 구해서 요 정사각 기둥. 그죠? 정사각 기둥의 부피를 구하고 또 요렇게. 이해가 되죠? 이런 식으로 계속 구해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 정사각 기둥들의 부피의 합으로부터 실제 정사각 뿔의 부피를 구할 건데 이거 봐. 그림 그려놓고 나니까 무지하게 복잡하게 보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본다? 우리는 딱 정면에서 볼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아까랑 똑같은 그림이 보이겠죠? 그죠? 그러면 얘 봐라. 요거 하나가 A가 되는 겁니다. 맞지?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내리면 요 길이가 이제 H가 되는 건데 우리는 얘를 몇 등분 할 거야? N등분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땡땡땡 해서 요런 식으로 요렇게 N등분이 되겠죠. 쭉쭉쭉 N등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정사각 기둥은요. 여기서 보시면 요런 식으로 보이게 될 겁니다. 요게 이제 첫 번째 정사각 기둥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사각 기둥은 당연히 이렇게 나뉘었으니까 어떻게 보이겠어? 여기서는 색깔을 다르게 해볼까? 이렇게 보일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기둥들의 부피를 구해가는 겁니다. 자, 그러려면 봐. 이 기둥들의 높이는 전부 다 n분의 h가 될 거라는 건 아시겠죠? 요걸 n등분했기 때문에. 그러면 첫 번째 놈, 이 한 변의 길이부터 구해보자 이겁니다. 그러면 얘야말로 이걸 그냥 닮은 꼴로 보시면 돼요. 가장 큰 놈이 이렇게 생겼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요 첫 번째 요 삼각형을 보자라는 겁니다. 조그만 거 요렇게. 그죠? 요렇게 조그맣게 놓고 보면 봐. 이놈의 길이는 a하고 높이가 얼마짜리예요? 요 h짜리입니다. 그지? 그럼 요놈의 높이는 지금 얼마짜리야? 요 길이가 n분의 h짜리니까 비례식으로부터 풀립니다. h 대 a는 뭐다? n분의 h 대 요 한 변의 길이를 우리가 a1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죠? 그러면 a1은 뭐야? n분의 얼마? a.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너무 쉽죠?
그럼 두 번째 건 어떻게 되냐면 두 번째 거는 요렇게 늘어나겠죠. 그죠? 요렇게 늘어납니다. 삼각형이. 그지? 요렇게 봐야 되나요? 요렇게 늘어나니까. 그 다음은 이 높이가 얼마로 늘어난 거야? n분의 2h로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a2는 얼마가 되는 거야? 요게 a2로 바뀌니까 a2는 뭐가 되냐면 n분의 2a 이런 식이 되는 거죠. 끝났다 이겁니다. 따라서 이 첫 번째 거 밑면의 한 변의 길이는 n분의 a, 두 번째 거 밑면의 한 변의 길이는 n분의 2a. 그지? 그래서 이 마지막 거 있잖아요. 마지막 거 한 변의 길이는 얼마가 되겠어? 당연히 n분의 n-1이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n분의 n-1a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우리 이 각각의 이 정사각 기둥들의 부피를 구해보면요. 뭐예요? 높이는 전부 다 n분의 h가 되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거는 그냥 이 한 변의 길이가 이거니까 얘네들의 제곱이 밑면의 넓이일 거 아니야. 따라서 n제곱분의 a제곱 플러스 n제곱분의 얼마? 2a의 제곱 플러스 땡땡땡에서 어디까지야? n제곱분의 얼마? n-1 제곱 a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이거지. 이게 바로 n개의 뭐야? 정사각 기둥들의 부피의 합이 됩니다. 됐죠? 얘 n세제곱 다 똑같고요. 그 다음에 a제곱 h까지 다 똑같이 있죠? 그치? 그 다음에 시그마로 표현을 하면 k는 1부터 n-1까지 k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럼 얘는 n세제곱분의 a제곱 h가 되고요. 곱하기 6분의 요거 뭐 된다고? n-1 n 그 다음에 2n-1 이렇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구하는 이 정사각 뿔의 부피는요.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 하면 v라는 놈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적에 vn이 되겠죠. 따라서 이놈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적에 요걸 그냥 이렇게 써볼까요? n세제곱을 요로 보내버리면 a제곱 h는 그대로 있고요. 6n세제곱 분의 누가 되는 거야? 2n세제곱 플러스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n과 관련 없는 a제곱 h는 그대로 있고요. 요 극한 얼마야? 곱하기 3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뭐냐? 밑면의 넓이가 a제곱, 높이가 h니까 이때 정사각 뿔의 부피는 정사각 기둥의 부피 a제곱 곱하기 h의 3분의 1을 곱한 놈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요거 이해하시면 왜 우리가 뿔에 3분의 1이 붙는지를 여러분들 다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됐죠? 아마 무지하게 헷갈릴 겁니다. 이거 설명을 해드려도 정말 헷갈려서 뭔지 잘 모르겠어요 라는 학생들이 많아요. 이거는 남이 하는 걸 보고 있지 말고요. 실제로 본인들이 그려보세요. 그리고 선생님 지금 비례식 썼듯이 하나하나 비례식으로 다 구해보신 다음에 규칙성을 찾으세요. 그러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 손으로 안 하고 남이 해놓은 걸 보려고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야. 자기 손으로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금방 이해갈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 우리가 부피도 구분구적법으로 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왜 뿔의 부피가 기둥 부피의 3분의 1이 되는지를 드디어 우리가 증명을 해냈다. 네. 요걸 꼭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